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려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이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송미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진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만 하고 아들 둘을 낳아 길렀죠. 남편은 카스테라 빵집을 운영했는데 무리하게 지점을 늘리다가 도산을 했습니다. 날마다 채권자들이 집으로 몰려왔죠. 저는 덜컥 겁이 났고요. 아이들을 온전하게 키우고 싶어서 협의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한동안 남편을 자주 못 만났는데요. 6개월 만에 만난 남편은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큰일을 치를 것 같았죠. 저는 제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서 남편을 물심양면 지원했고요. 남편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사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돈이 모이자 저와 남편은 집을 구해서 살림을 합쳤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를 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두 아들은 잘 자라서 대학생이 됐고요. 살림도 펴졌습니다. 이제 남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남편한테 따져 물었더니 이미 우리는 이혼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남편을 믿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배신감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 분할도 하고 싶은데 이혼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건가요? 사연자분과 남편은 법적으로 이혼한 사이긴 하지만 사실혼 관계라고 보고 보호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사연자분께서는 남편분과 협의혼한 후에도 협의혼 전과 마찬가지로 남편분을 남편으로 생각하며 생활비를 받고 있었고 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분과 살림을 합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사연자분과 남편분은 다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혼 전과 같이 서로를 배우자로 생각하면서 부부 역할, 부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사연자분과 같이 상대방을 배우자로 생각하면서 살림을 합쳐서 부부로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잘못으로 사실혼이 파탄되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책임을 물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법률혼과 거의 비슷한 보호를 받네요. 네. 그러면은 이혼을 할 때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법률혼을 이혼 소송으로 해소하면서 재산 분할도 같이 청구하는 경우 부동산, 차량, 주식같이 재산의 가액이 변동되는 재산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시 시세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을 시작할 때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 가액이 이혼 소송 끝날 때 올라 있으면 오른 시세로 책정되고요. 가액이 내렸으면 내린 시세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네, 이게 아파트 가격이 막 등락 폭이 심할 때는 뭐 1, 2년 사이 몇 억씩 왔다 갔다 하죠? 네. 예. 반면 이혼 소송이나 협의이혼 소송 등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분할을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이혼 소송 확정 시 협의이혼 신고일의 시세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결국은 이혼이 된 때를 기준으로 하네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혼이 성립됐을 때 재산의
시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공평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실혼일 땐 재산의 시세를 어떤 때를 기준으로 이제 평가해야 되는지 좀 모호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혼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혼 해소의 경우도 법률혼 해소와 같은 맥락에서 사실혼 해소 시에 재산의 시세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좀 다른 법률혼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 법률혼의 경우에는 별거 등으로 이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고 그 이후에 이혼 소송이나 협의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이제 두 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네. 사실혼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정리할 혼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별거를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겠다고 통지하는 등 이제 사실혼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는 동시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혼은 우리 사실혼 끝났다라고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네. 이렇게 사실혼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상태에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하게 되고 분할 재산의 가액이 사실혼 해소가 된 때의 가액으로 정해지게 되면 네.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을 하는 동안에 재산의 가액이 오르거나 낮아진 변동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못하게 돼서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재산 분할을 청구할 때에는 재산의 가액이 그 결정 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여도로 이것을 조절해서 공평한 결과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은 이혼이 된 때, 사실혼이 해소가 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이제 법률혼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과 재산 분할을 보통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뭐 아파트 시세 이런 게 다 반영이 되는데, 사실혼은 재판하는 과정에 아파트 시세가 거의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기여도로 좀 조절을 해주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사연자분이 남편의 사업이 자리 잡기까지 많이 도와주신 것 같은데 재산 분할할 때 그런 부분 기여도로 인정받게 될까요? 네, 사실혼 재산 분할이나 법률혼 재산 분할이나 재산 분할의 원칙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신이 기여한 것이 많으면 그만큼 기여도가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사실혼 관계이긴 하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이 바람 피우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소위 상간자 소송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해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해서 사실혼을 파탄시켰으면 배우자에 대해서 당연히 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제3자에게도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3자가 말하자면 남편이 유부남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사실혼의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남편을 만났어야 이제 가능하긴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연자분과 남편은 이혼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혼 관계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사실혼의 경우는 법률혼과는 다르게 재산 가치가 사실혼을 끝낸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가치가 변동된 거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주셨는데요. 다만 법원은 재산 분할 기여도를 결정하면서 이 기여도를 조정해서 공평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음식점, 카페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던 플라스틱 빨대 금지 정책이 사실상 철회됐습니다. 정책이 갑작스럽게 변동되면서 타격을 입은 곳은 종이 빨대를 개발하고 생산해온 제조사들일 텐데요. 이렇게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손해를 입게 된 기업들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생활 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식당 내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공포했죠. 현 정부 역시 일회용품 사용 감량 지속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는데요.
이러한 탈플라스틱 추세 속에서 종이 빨대는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시행 3주를 앞두고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계도 기간 종료를 보름가량 앞둔 지난 7일 갑작스럽게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 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 거죠. 기존 계획대로라면 계도 기간이 끝나고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규제가 시작될 전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종이빨대 제조사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기존 발주가 취소되고 공장에 쌓여있는 재고를 처리할 길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을 믿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쿨 앤 더 갱의 셀레브레이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A celebration to last throughout the years. So bring your good times and your laughter too. We gon' celebrate your party with you. Come on now. Celebration. Let's all celebrate and have a good time. Celebration. We gon' celebrate and have a good time. It's time. It's a celebration.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It's a celebration.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Let's celebrate. We're gonna have a good time tonight. Let's celebrate. It's alright. We're gonna have a good time tonight. Let's celebrate. It's alright. Baby, we're gonna have a good time tonight. Let's celebrate. It's alright. We're gonna have a good time tonight. Let's celebrate. It's alright. It's a